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가 17일자로 증선위 홈페이지 업로드되었습니다. 일부 주주분들께서는 가려진 부분의 유출을 통해서 HLB일 것이다. 반면 너무 언론의 조용한 분위기가 HLB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주분들이 계십니다. 구독자분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제12차 증선위 회의 결과 내용과 개인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증권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증선위 홈페이지에 가보면 증선위 의결 정보 탭에서 17일자로 2021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조심을 통과한 사안에 대한 증선위 의결이 3번이나 연기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로 주가 또한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연기 기사가 나오다가 4월 8일 팍스넷에서 증선위 변수에 속타는 HLB 무중효과 소멸이라는 기사 타이틀을 마지막으로 증선위 관련된 뉴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HLB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맞다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해보면 회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의결 안건이 5개가 있고 그중 마지막 5번째 동그라미 5개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 결과 조치안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동그라미 5개가 HLB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 또한 처음에는 허위 공시로 논란이 되었지만 이번 임상은 자회사인 엘레바가 맡았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라 쟁점 사항이 아니었고 기사에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 부분에서 여기서 블랭크 처리된 사명이 HLB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HLB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자조심 심의를 마쳤고 현재는 증선위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HLB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증선위가 빨리 열리길 바라고 애당초 논란이 된 임상 실패에 대한 내용도 FDA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코빙턴 및 과학기술 자문단의 판단을 근거로 증선위가 열리더라도 무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양곤 회장도 최종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주식을 처분한 주주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임직원들의 명예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논란 이후로 증선위에서 현재까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HLB의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안건 논의가 수개월째 연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전 FDA 심사관 이장익 서울대 교수도 FDA가 정식적으로 허가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임상 성패를 말하기는 부적절하며 fail이라는 단어는 최종 허가 심사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전 FDA 부국장 및 의약품 허가 전문가 안혜영 박사도 신약 개발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고 프리-NDA 미팅 자체가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지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일부 언론에 신약 실패다라고 한 부분에서 HLB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증선위 회의 결과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증선위 의사록과 안건은 6에서 8주 뒤 업로드가 되고 의사록과 안건을 보게 되면 어떤 회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궁금해서 2018년부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와 의사록, 안건을 모두 찾아보았는데 일단 과연 동그라미 5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사의 글자 수와 진짜 관련이 있나라는 부분에서 실제 19년 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의결 안건에서 동그라미가 8개면 약 6주 뒤 KTB투자증권이라고 8글자의 회사 사명이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해서도 실제 의결 안건에서 동그라미가 6개면 약 6주 뒤 한국산업은행이라고 뒤에 주식회사를 표시하는 주라는 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그라미가 9개면 맥쿼리 투자신탁운용 딱 9자리의 회사명과 일치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그라미 개수가 회사명을 구성하는 글자의 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사록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의결 안건이 상정되면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술인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 순서대로 진술을 합니다. 증선위 위원들이 그 업체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질문과 왜 이 주식을 샀나라는 질문에 추천을 받아서 샀고 뭐라고 얘기했나라는 질문에 대북 관련주라고 해서 샀다라는 답변과 그 얘기만 들었나라는 흔히 법원 진술에서와 같은 내용의 질문들과 답변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또 실제 주식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시세 조정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가 매수 주문을 했나, 매도 1호가, 매수 1호가 범위에서 진행했나라는 상세 질문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면 그렇게 회의 자리에서 말하기도 하는 것을 의사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실제 HLB 증선위가 열렸다면 의사록에서도 이번에 10만 주 자사주를 왜 매수했냐라는 질문에도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분기 주요 조치 사례를 발표하는데 21년 1분기 중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 46명과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하고 실제 모든 안건에 대해서 검찰 고발,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연도별 증선위 안건 수와 검찰 고발 건수를 통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선위 자체에서 부정거래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부침 문서를 보면 안트로젠에 대한 과징금 산정 내역으로 상세 내용을 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8년 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3억 벌금, HLB 비교해보니 라는 기사 제목에서 개인의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하기엔 진양곤 회장의 지분율은 2019년 6월 말 394만 주에서 2019년 말 394만 주로 주식수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 요인을 자금 부족으로 규정한 것인데 HLB의 경우는 반대 매매를 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진양곤 HLB 회장의 담보 비율이 850%에 달해서 반대 매매 문제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에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선위가 열리는 시기가 어찌되었든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진양곤 회장이 직접 작성했고 있는 그대로를 발표했지만 한 언론에서 신약 실패라고 보도하면서 모든 발표가 신약 실패로 왜곡 단정되었고 주가가 급락했다고 했습니다. 6.27 사태에 대해서도 최종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를 성급히 발표했냐라고 비난이 있었지만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했고 데이터가 추가로 집계될 때마다 신약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위암을 적응증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미 2014년 위암 3차 약으로 시판 후 대단히 좋은 결과치를 보였고 PMS 데이터도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위암 3차, 4차 임상 성공이 높았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6년째 3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수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고 임상을 통해 약효와 안정성을 증명했으며 에스모에서 베스트 논문까지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환자 치료 목적으로 우선 승인 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 자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주분들께서는 안심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 밝히는 것 또한 근거로 남을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지게 될 것이고 20만 주주들의 경제적 문제가 달린 사안이니만큼 훗날 어떤 기관의 조사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유튜브가 나온 뒤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했지만 지금에 와서 내용을 보면 주주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이번에 증선위가 열렸던 열리지 않았든 간에 검찰 조사까지 가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발표했기 때문에 허위 공시, 나아가 신약 실패와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 보려 합니다. 이상 제12차 증선위 회의 결과 내용과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